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고대 그리스 세계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였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아들 알렉산더가 미래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길 바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뛰어난 지휘관이나 통치자에 그치지 않고 지혜로운 철학자이자 강력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원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를 위해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초빙했다. 1. 만남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의 정수라 할 만한 인물로 플라톤의 제자이자 서양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논리학, 윤리학, 정치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고,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당시 그리스를 넘어 먼 나라들까지도 퍼지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왕궁으로 초빙되었을 때 왕자였던 알렉산더는 여전히 어렸지만 남다른 지능과 호기심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치지 않았다. 둘의 만남은 마치 넘실대는 지적 화학 반응과 같았다. 강의는 단순히 오래된 개념을 주입하거나 문헌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스스로 질문하도록 장려했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답을 찾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접근은 알렉산더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의 학문적 소양을 더욱 깊이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철학에 대해 강의하던 날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린 알렉산더는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만약 자연의 질서가 항상 정해진 것이라면 인간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한 질문이다, 알렉산더. 그 답은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서 온다. 이 같은 스승의 격려는 알렉산더가 단순히 지식만을 얻는 학생이 아니라 사색과 응용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과 알렉산더의 성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몇 가지 중요한 철학적 개념과 학문들을 가르쳤다. 우선 논리학에서 그는 알렉산더에게 타당한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증거에 입각한 사고가 필수적임을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훗날 알렉산더가 군사 전략을 구상하거나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 빛을 발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과 시민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왕이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의 선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군주의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독재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절제와 도덕성을 누누이 언급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이를 군사 전략과 조직 운영에도 응용했다. 예를 들어 그는 병사나 신하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뛰어났으며, 군사훈련에서도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신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통솔력을 발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자연과학과 의학, 천문학에도 강의하면서 알렉산더에게 열린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특정 분야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으며, 이를 통해 알렉산더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상을 흡수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3. 동방 원정과 실전의 응용 스승을 뛰어넘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더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다른 방식으로 교차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정복이 시작되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면서 여러 기존의 전략적 틀을 부수고 각 상황에 맞는 전술을 발휘했다. 기동력을 극대화한 그의 군대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방대한 병력 구조를 무력화했다. 알렉산더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이른바 가자 전투에서 보여진 전술이었다. 그는 수적으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의 민첩성과 치밀한 지형 분석을 통해 대규모 페르시아 군대를 패퇴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병법서에 나오는 전술을 복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배운 철학적 사고와 창의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는 전투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시 적응하며 전투의 판도를 뒤집는 능력을 보였다. 정복이 단순히 군사적 승리로 그쳤던 것도 아니다. 알렉산더는 정복 지역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며 현지인들과 융합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힘으로 지배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자로 자리 잡게 했다. 이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한 가장 완벽한 예라 할 수 있다. 4.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알렉산더의 업적은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흡수한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이 알려준 원리와 개념들을 현실에 적용하며 이를 자기만의 색으로 변모시켰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구자와 사상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실전에 그 이론들을 투영하는 데는 그리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반면 알렉산더는 스승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고 세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통해 철학적 지도자라는 한 차원 더 발전된 길을 제시했다. 청출어람, 즉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옛말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를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이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지식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스승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5. 배움의 교훈 스승을 넘어서는 여정.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왕과 철학자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속에는 우리가 배움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알렉산더는 배움을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극복했다.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 위대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지점은 배운 것을 자신의 색깔로 변화시키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렉산더는 지식 자체를 사랑했지만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도전과 혁신의 가치. 알렉산더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배운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술과 방식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이끌었다. 맺은 말 청출어람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청출어람의 교훈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우리는 선대의 업적과 가르침을 존경해야 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운 것을 소화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는 단순히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창조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 배움과 혁신, 그리고 도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질문과 사색,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출어람의 정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